중국이 이번에 그동안은 그냥 단순한 히토류 수출 금지였는데, 이번에 히토류 수출 통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히토류 기술 수출 금지예요.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안 된다. 상부 정치부장의 투시경. 일단 미중 히토류 전쟁부터 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호주 총리가 이제 협정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뭐 내용이 많아요. 근데 핵심은 뭡니까? 이제 그 히토류에 협정을 한 거죠. 참고로 이 제목에 지금 서브마린 딜, 이거는 결국은 이제 호주와 미국의 근본적인 관심사는 중국에 대한 억제죠. 그 부분이 일단 군사적인 게 먼저고, 군사가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이제 히토류가 되는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군사와 경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도 우리가 동시에 보고 있죠. 히토류 협정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토류와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호주의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물 채굴과 정제와 공급망 구축에서 협력하자라는 거고, 두 나라 합해서 총 85억 달러, 85억 달러면 대충 한 13조 정도 되겠다. 13조 원을 투입하는 겁니다. 13조 원이면 돈 되게 큰 것 같죠. 이게 지금 국가적인 기간 산업의 공급망을 만드는데 13조 원이면 사실은 이거 별로 안 드는 겁니다. 어쨌거나 13조 원, 그냥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투입해서 히토류 산업 공급망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6개월, 그러니까 이거는 향후 6개월 그러면은 뭐 천천히가 아니라 당장이라는 뜻이에요. 당장. 총 85억인데 당장 일단 10억 달러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조 원씩 갖다 묻어.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좀 더 하면은 한 최대 30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초기 투자만 한 3+3 그러면은 최대한 6조 원까지 갖다 묻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히토류는 호주는 히토류 매장이 있는 히토류 보유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채굴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좀 탈피해 보자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채굴만 해갖고는 안 되고 가공도 해야 되니까, 이 가공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좀 우리가 협력을 할 것이냐. 사실 요거를 돈이 이렇게 조 단위로 드는 거는 채굴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채굴은 그냥 흙더미 파내는 거예요. 그거 그냥 공사장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문제는 이 흙더미를 어떻게 정제해 가지고 이제 핵심 광물로, 돈덩어리로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기술인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도적으로 일단 히토류 채굴 회사 만든다 그러는데 뭐 이런저런 환경 문제니 어쩌니 저쩌니 하지 말고 일단 만들겠다 그러면은 하라 그러자. 허가 빨리 해주자. 뭐 환경영향 평가 캐싸면서 막 그렇게 규제하고 하다 보면은 그러다가 우리가 망한 거다. 히토류 이거 당장에 없으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규제는 최소화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 문제는 가격이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냐, 중국산 덤핑에 망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가격 바닥을 설정해 가지고 가격 덤핑이나 공급 조작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이게 덤핑이 먹히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망 안보를 확보를 하자라는 얘기인데, 호주에 물론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매장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한 39만 톤 정도의 히토류가 있어요. 이게 톤 아리오가 이게 히토류가 레어 얼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R, E, 그 다음에 옥사이드, 그래서 산화. 그래서 요거를 히토류가 그냥 흙더미니까 흙더미를 톤 단위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요거를 어떻게 히토류로 만들었을 때 히토류도 종류가 많으니까 요걸 좀 균일하게 좀 단위로 만들어낸 게 아리오톤이라는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39만 톤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중국이 이제 대체로
27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한다. 미국은 한 4만 5천 톤. 호주는 지금 27만 그러고 있는데 4만 5천, 4만 5천, 13,000. 이거 좀 민망하죠? 수치가 이제 비교하기가 꽤나 민망한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요거하고 요거 더한다고 해봤자 이게 끼케야 6만인데 6만 가지고 지금 27만 하고 해보겠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자 좋아. 이제 뭐 규제도 완화하고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6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이걸 60만으로 만들자. 히토류 이제 마구마구 판다 치자. 파낸다 하더라도 그냥 파내면 그냥 흙이다. 이거를 광물로 만드는 거는 결국 핵심은 분리, 정제, 그래서 이제 금속으로 만들고 자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핵심인데 여기에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고 이 기술이 사실은 초크 포인트다. 이게 병목이고 딱 목줄을 딱 죄고 있는 지점이고 중국이 이번에 그동안은 그냥 단순한 히토류 수출 금지였는데 이번에 히토류 수출 통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히토류 기술 수출 금지예요.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안 된다. 이게 왜냐? 중국의 진짜 강점은 그냥 단지 땅에서 파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 정제 기술이라는 거를 중국 스스로가 인지를 하고 이걸 무기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정제 기술의 독점률은 실제로 생산량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반도체의 진짜 고부가 부분은 설계 부분이잖아요. 그 설계 부분은 미국이 꽉 잡고 있죠.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반도체의 공급망이 만들어진 거는 결국은 이제 싸게 만들라는 그 미국 기업들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지네 나라에서 만들면은 이게 비싸니까 싼 값에 만들자 그러면서 싼 인건비 있는 이제 아시아로 온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이야 이렇게 된 케이스인 거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애시당초의 시작은 이제 싸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 지금 사실은 이것도 비슷한 측면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잠깐만 이게 여기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를 제가 뭐 기사를 지금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협력을 해봤자 지금 27만 대 4만 5천, 13,000 더하면 고작 해야 6만이다. 이거 단기간에 여기서 얘네가 이 정제 기술을 잡고 턱 하면은 이 6만 마저도 그냥 흙더미에 그치고 히토류로 만들지도 못할 수도 있다. 즉, 이 뭔가 좀 저항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 저항이 쉽지는 않은 게 객관적인 현재 상황이다. 까지 인식을 하고 나면은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가 한 말이 이겁니다. 중국은 대만 침공을 안 할 것 같아. 원하지 않아 라고 시진핑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2027년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해로 딱 꼽고 있는데 질문도 이거였어요.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까요? 에이, 중국은 그러길 원치 않아 라고 단호하게 얘기한 거예요. 트럼프로서는 지금 중국하고 최소한 히토류 분야에 대해서 한판 붙었다가는 백전백패한다는 거를 이제는 인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애시당초에 경제전쟁이라는 거의 개념이 요즘에 경제전쟁이라는 거는 옛날에 이제 관세전쟁을 했고요. 이건 관세전쟁은 진짜 옛날입니다. 몇백 년 전에 100년 단위로 옛날 얘기고 그 전에는 금융제재, 그 후에는 이제 금융제재가 이게 한 90년대부터 한 2010년대까지 하던 게 금융제재. 그 다음에 2010년대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기술제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제전쟁의 흐름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지금도 여전히 관세전쟁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한 금융전쟁에 거의 이기기 직전 기술전쟁으로 상대방 목을 거의 딱 따가지고 상대방이 탭을 치기 일보 직전에 관세 이거 내가 양보해 줄게 그러면서 무역협상 합시다 그러면은 그래 무역협상 좋지 좋아요 그러고는 갑자기 기술 통제 이게
거의 넘어뜨리기 일보 직전에, 항복하기 일보 직전에 갑자기 이거 없던 걸로 하고 여기에 합의를 뻑 해줘요. 이게 트럼프 1기 정부 때 화웨이 기술 제재 때 화웨이를 거의 목줄을 따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유야무야 대충 풀어준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무역협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무역협정을 한 게 트럼프 임기가 거의 끝나갈 때였어요. 트럼프 임기 거의 끝나갈 때 그거 해봤자 소용도 없었고, 그리고 그 소용이 없다 보니까 이 다른 거 양보해 가면서 체결한 무역협정이라는 게 결국 뭐 미중 간의 무역 역조를 개선하는 데는 갯벌 한 개도 도움도 안 됐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지금 똑같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환상적인 무역협정이 곧, 여기서 말하는 곧은 한국에서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일단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 큰 틀에서 보면은 무역협정이라는 게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급망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라는 게 싼 비용을 찾아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싼 비용 안에는 중국도 들어가 있어요. 중국의 싼 노동력, 그리고 싼 가격의 물건 공급,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은 싼 가격으로 반도체도 살 수 있고 싼 가격으로 뭐 이런 잡동사니 물건들도 살 수 있었단 말이죠. 지금 하는 이제 기술 통제나 금융 통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은 결국은 따로 가자예요. 따로 가자. 그래서 금융 통제를 얘들이 이제 아예 돈줄을 막는 거를 아주 무기로 삼는구나라는 걸 세상이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 돈줄이 막힐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는 안 막히도록 금으로 갖고 있고 유로로 갖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위안화 자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이제 그 반도체 가지고 자꾸 못 살게 구니까 히토류 가지고 자체의 공급망을 새로 만들고,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어떤 초크 포인트들을 살살살살살살 피하는 작업들을 상당히 해서 그 결과물이 이제 화위에서 이런 첨단 반도체도 만들었다, 이것도 만들었다. 심지어 저기 네덜란드에 혼자만 갖고 있던 극자외선 노광 장비도 그거 우리도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독점열배인 SM 딱 잡으면은 첨단 반도체 제조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중국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 자신감을 갖고 이제 히토류로 전면전을 선언을 한 거죠. 그 상태에서 환상적인 무역협정을 한다? 이거는 이제 따로 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같이 간다기 때문에 환상적인 무역협정의 계기로 싼 가격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여전히 이게 따로 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게 결국은 자유무역이라는 걸 하면은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건 줄 알았더니만은 그게 안 그렇더라.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하던 룰대로 하는데 쟤는 룰을 하나도 안 지키고 그냥 우리 걸 뜯어 먹더라. 기술을 훔쳐가더라. 그러고는 우리한테는 시장도 제대로 열어주지도 않더라. 미국의 그동안의 경제 흐름은 따로 가자였어요. 따로 가자에서 다시 환상적인 무역협정이라는 거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인데 굉장히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그 헷갈리는 대목에서 다시 한번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또 헷갈리는 이유가 트럼프가 지금 호주하고 한 거는 이건 따로 가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힘이 없어서 중국이 원하는 대로 무역협정 쪽으로 좀 풀어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따로 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궁극적인 게 미국의 정치 현실에서 이게 가능할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히토류 산업, 전 세계의 히토류 산업을 장악하게 됐는가? 이게 호주하고 미국하고의 히토류 협정이 나오기 직전에 나온 기사예요. 마치 이걸 예상이나 한 듯이 준비한 기사인데 딴 거 없습니다. 일단 이 기사의 소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롱 게임이에요. 굉장히 긴 호흡으로 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중국은 전 세계의 히토류 시장을 먹겠다고 작심하고 덤빈 거다. 우리는 그러죠. 이게 히토류 산업이 환경 문제 야기하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각국에서 다 발을 뺐고 그러다 보니까 인권 생각 안 하고 환경 생각 안 하는 중국이
어부지로 싹 다 먹게 됐다라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다. 중국이 딴 나라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산업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독식하려고 다 무너뜨린 거다. 그냥 지들이 알아서 자빠진 게 아니라 중국이 자빠뜨린 거다 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작업을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30년 동안 주구장창 해온 거다. 30년을 바라보고 해온 장사다. 30년을 바라보고 처음에는 히토류가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자기들도 몰랐을 텐데도 그때부터 보조금 집중적으로 줬다. 그리고 그때부터도 중국의 히토류 매장량이 있으니까 러시아만 해도 거기 석유 개발할 때 미국 회사들이 들어가서 석유 개발을 해요. 그래서 지분도 어느 정도 갖고, 그래서 러시아 석유 회사들의 미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막 수십조, 수백조 원씩 지분 묻어놓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중국은 아예 히토류에는 아예 외국 투자 자체를 금지했어요. 히토류 광물에 대한 외국인들의 소유권을 아예 금지했어요. 야, 이거는 니들이 손대지 마. 이거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야. 딱 해놓고. 그래 놓고 이게 나름대로 장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처음에는 뭐 말하자면 그냥 흙더미 파가지고 하는 장사다 보니까 흙 파는 장사 돈 안 들잖아요. 중국 안에 히토류 회사가 수백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중국 정부가 딱 나서서 그냥 딱딱 교통정리를 합니다. 그러고는 메이저 회사 두세 개만 딱 남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냐, 유엔이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입 달린 놈이 100명이 있으면은 그들 간의 공동행동은 절대 못합니다. 오페크가 공동행동을 사실상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요걸 사실은 혼자 하는 게 제일 쉽고, 혼자 아니면 둘이서 쑥덕쑥덕 하는 게 쉽고, 셋까지는 그저 할만해요. 이제 넷 넘어가면은 합의라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센 놈 한 두세 놈만 딱 남겨놓으니까 지들끼리 쑥덕쑥덕 해가지고는 전 세계 히토리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부터 이 짓을 하니까, 원래 이제 90년대에는 미국이 히토리 시장을 꽉 잡고 있었거든. 근데 중국이 치고 들어오니까 미국이 뭐 좀 어떻게 좀 살아보려 그랬어요. 딱 어떻게 좀 이거 좀 이러다가는 안 되겠는데 라고 했는데, 웬걸 중국이 그냥 그 틈을 주지 않고 그냥 어마무시하게 히토류 공급량을 쏟아낸 겁니다. 거기에다가 당연히 장사가 안 되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또 보조금 또 때려줘서 하고, 그러면은 미국 기업은 이걸 버틸 수가 없어요. 미국 기업은 이제 덤핑 공세에 버틸 수가 없으니까 나자빠진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 기업이 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중국이 미국의 히토리 회사들을 쫓아낸 게 지금 현재 중국의 히토리 독점의 속사정이더라. 이게 일찌감치 시진핑 등소평이 한 말이죠. 중동에는 석유가 있지만은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 인식하에 90년대부터 30년을 해온 짓이다. 이게 30년 동안의 중국의 국가 전략이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채굴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정제구나. 근데 이거는 기술이잖아요. 기술 그러면 미국이잖아. 그 당시에 이제 GM이 하던 회사가 있어요. 마그넷 컨티라고 이 기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 미국 기업을 사. 얘들이 그래요. 기술이 탐나면 그 기업을 그냥 사버립니다. 그러고는 이 공장을 그냥 중국으로 가져가 버렸어. 그럼 미국은 이제 기술마저, 그러니까 히토류는 그냥 파기만 하면 흙더미일 뿐이다. 이거를 정제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중국이 그냥 사가 버렸네? 없네? 그나마 남아있던 게 몰리코프라고 이게 미국의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파산해버렸네? 중국이 덤핑하고 그 다음에 가격 후려치고 하니까 시장 가격에서 얘는 제값 받아야 되고 얘는 제값을 안 받아도 되고, 누가 이기겠어요? 제값 받아야 되는 애들은 백전백패지.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만, 2010년에서 2019년까지의 10년 동안 제공한 정부 지원만 한 100억 달러 정도 됐다. 100억 달러면 이제 쉽게 생각해서 10조입니다. 14조 정도 될 거예요. 14조예요. 참고로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그 호주하고 미국하고의 히토류 협정에서 신규 투자하겠다고 하는 돈이 한 대충 13조. 그러니까
100억이 아니라 83조인가 그랬죠. 벌써 이미 지금 새로 투입하겠다고 하는 83조보다 이미 2010년대 투입한 돈이 중국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에 와서 이 돈 투입한다고 해서 중국 시장을 빼먹겠다, 따라잡겠다 쉽지가 않은 싸움이다. 중국은 이미 그 돈보다 더 많이 지금 묻어놓은 상태다. 투입된 상태다라는 거를 지금 감안을 해보면은, 거기다가 이게 이제 보조금으로 지탱을 했던 것인데, 미국이 이제 뒤늦게 정신 차렸죠. 그동안 2010년대 중국이 한참 이렇게 히토리 독점 공급망 체제를 딱 독점하는 작업을 진행할 때, 그때까지도 미국인들은 상당수가 중국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는 거다. 중국이라는 공장이 돌아가야지 미국의 소비자들이 싼 물건을 쓰는 거다. 좋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 MP 머티리얼 같은 히토리 회사들을 아예 정부가 지분을 사서 엔간하면 손해 감수해도 그냥 만들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첫 단계였고, 그 다음에 이제는 호주하고 같이 아예 채굴 단계까지 좀 더 협력 범위를 좀 넓히는 상황인데, 이 기사의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스코트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다. 우리가 20년, 25년 동안 우리는 완전히 그냥 놀고 있었다. 이게 경계란 뜻이죠. 이 경계인데 이제 적을 경계하는 또는 범죄를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경계를 하지 않고 있었다. 20년이나 25년 동안. 왜냐? 이거는 가상의 적이라는 걸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중국이 적이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경계를 안 했지. 그러면서 25년 동안 아무도 보지도 않았고 우리 모두 처자고 있었다 라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반성의 결과로 이제 트럼프가 미국 정부가 히토리 회사를 일부 정부 지분을 사기도 하고 호주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중국의 전략을 본 이유가 이거예요. 자, 보조금, 미국의 현실에서 이런 식의 보조금을 주는 게 쉬운 일일까? 그것도 30년 동안.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치 체제에서 30년 동안 일관되게 특정 산업을 밀어주는 국가 정책이라는 게 가능할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30년 동안 밀어주는 체제가 가능한지를 더 떠나서, 자, 지금 호주하고 협력하고 히토리 산업 우리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산업의 재개, 부흥을 위한 노력마저도 중국의 눈밖에 나면은 중국의 히토리 보복이 시작될 텐데, 그러면은 30년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1, 2년이라도 버틸 수 있냐. 1, 2년은 커녕 한두 달이라도 버틸 수 있냐. 이거 안 된다는 거 미국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거예요. 어설프게 싸움 붙었다가 지금 한두 달도 못 버티는 자신들의 병목이 막 드러난 거죠.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미중 간에 보면은 누가 공격이고 누가 수비인지가 이미 드러난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엄청 센 척하고 있지만은 아까 본 트럼프 얘기 있죠. 누가 센지는 이미 오늘 트럼프 얘기가 딱 이 기사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중국은 지금 대만을 먹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 보면은 물론 이제 미국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중국은 안 쳐들어온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중국한테 발톱 드러낼 상황이 아니다. 진짜 발톱 잘못 들었다가는 진짜 뼈도 못 추리는 그런 위기, 그런 처지를 좀 스스로 드러내고만 패착에 와 있다라는 얘기가 됐겠습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